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여러 행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만수르 부총리를 만나서 여러 환담을 나갔고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세요라는 얘기까지 했다면 두바이 공주를 만나서 지금껏 봐오던 작품들과 또 다른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 이 두바이 내각 그 공주도 만나고 여러 광복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공식적인 관계, 정부 대 정부,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약간은 이제 그 지도층 간의 개인적인 인연, 유대를 확대하는 것도 양국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UAE 방문 중에 그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 UAE 지도층들과 유대를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어제 오늘 만난 두 분은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인연들이 있죠. 그 두바이 공주는 태권도를 배우고 그래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했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데다가 현재 문화예술청장을 맡고 있어요. 예. 돈 많은 나라의 공주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화려하고 비싼 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국에 오면 다른 거 볼 수 있다 하는데 5,000년의 우리의 전통, 600년 도읍지 서울에서 전통과 현대 케이팝이 함께 있는 문화, 이런 다양한 문화를 보면은 아마 두바이 공주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자의 상징처럼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만수르 그 부총리도 만났는데 만수르 부총리도 또 우리나라랑 인연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연예인 가수였던 그 가수를 좋아해서 홍콩에서 만난 우리 그 가수에게 프로포즈 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한테 화제도 되겠지만 또 다른 투자라든지 이런 경제적, 문화적 또 이렇게 프로젝트도 한번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잠깐만 팩트만 좀 다시 바로잡자면 이번에 만난 저 두바이 공주도 분명히 태권도를 잘하긴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UAE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그 공주는 또 다른 공주여서요. 그렇군요. 물론 뭐 이 왕가가 태권도에는 달가근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 공주도 태권도를 잘하는데 국가대표 이 공주는 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 실장님 어쨌든 네. 김건희 여사의 여러 행보 이번에 그 아크부대 가서 이 군인들과 셀카도 찍으면서 파병 장병들 격려하고 문화재도 관람하고 이렇게 전통 의복까지 하면서 모스크도 찾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야권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께서 굉장히 이제 활발한 행보를 보이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UAE 방문에서 주에는 뭐 김건희 여사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 중 뭐 상당수 또는 뭐 절반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찬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 이렇게 폄하하거나 재단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분명히 이제 국익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랍 세계는 전통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역할 기대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은 좋은데 혹시 겉으로는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번에 작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조용하게 내조에 충실하겠다 그런 말씀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뭐 행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뭐 높은 점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이번 행보에 대해서 이동훈 의원님. 네. 일단 스위스에 도착을 했고 뭐 이번에 사실 윤 대통령의 순방의 핵심은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니까.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9년 만에 참석을 하고 여기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인데 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연설에 좀 많이 공을 들였다. 연설의 메시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왜 각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연초에 모여가지고 올 한 해 1년간의 경제 기조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안타깝게도 올 한 해는 경기 침체가 될 거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침체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침체 국면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데다가 4차 산업의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다음에 모바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거를 우방국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고, 그걸 위해서 지금 밤새워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함께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다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각국 기업인들과 또 어떻게 네트워크를 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를 주고받는지, 여기에도 아마 많은 관심들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스위스에 도착한 화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손을 꼭 잡고 전용기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서 스위스에 도착한 모습, 바로 저 장면이고요. 스위스에서도 여러 경제 외교 행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여러 순방에서 오게티 아니냐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을 두고 어제 외교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 오늘 더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제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외교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외교부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나갈 대로 사고를 치시니까 그 수습하느라고. 오늘 저 우상호 의원의 저 발언이요, 외교부 수습하려고 죽으려고 그런다라는 발언을 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요. 다선 의원이지만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세포적 편향 외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표현도 절제를 해야 돼요. 이런 어떤 외교 참사라는 것은요, 가령 EU 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완전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 그리고 그 다른 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대변인을 그대로 두는 것, 이런 게 바로 외교 참사예요.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적인 것도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첫째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이란이 맞아요. 그리고 이란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발언이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을 향해서 격려차한 거예요. 상황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봐야죠. 무턱대고 그냥 외교 참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본인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이걸 굳이 이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교 문제다라고 조금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상 실장님, 제가 가리키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왜냐하면 여러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특히 UAE 특사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이걸 여야 정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되고 국익을 위해서 어느 한 나라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이걸 윤 대통령의 실정으로 막 부각시키는 것보단 중요한 건 국익이기 때문에 여야 정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외교 수사는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실 외교적인 참사까지는 이르지 않을지 몰라도 윤 대통령이 분명히 큰 말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파병 부대원들을 격려하러 간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김하중 전 주중대사라고 계시거든요. 통일부 장관도 하신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서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애들로 피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같은 이런 정말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율 없이 그런
좀 섣부른 말씀이 나오시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주변 외교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령 비유를 들면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가지고 가시는데 그 밑에 자녀들이 가정 구성원들이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사오기를 바라지 이렇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실수할까 이거 걱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순방과 관련된 UAE 스위스 순방과 관련된 윤 대통령 행보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